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에 연설을 예고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연설 주제가 인플레이션을 방어한 자신의 노력입니다. CPI 발표 1시간 반 뒤에 이런 연설을 한다. 오늘 나올 데이터 기대해봐도 좋다는 신호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부터 정리합니다.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네, 양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말씀하신 대로 이 CPI 발표라는 큰 변수를 앞두고도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이 덕분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외국인들이 또 오늘도 많이 들어와 줬네요. 네. 내일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금통위원들도 오늘 밤에 나올 이 CPI 데이터를 굉장히 주시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최종 금리 상단 예측에 변화가 감지된다고요? 네, 핵심은 물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2021년 12월 그 지난해에 비해서 5%가 올랐거든요. 표를 가져왔는데 이게 작년 5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이 5% 이상의 상승률입니다. 상당히 가파르다고 할 수 있고 이 시점에 발언에 주목해 볼 게 있으니 바로 이창용 하는 총재의 발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기자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최대 2%라고 하면서 이 4%와 5%를 기록하는 동안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런 발언도 했었기 때문에 상단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1월과 2월 그러니까 두 번의 금통위에 이어서 이 최종 기준금리가 3.75%가 되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였는데 이렇기 때문에 하는이 좀 더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이 최근에 단기 자금이 들끓었었는데 약간의 안정세를 지금 되찾은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강한 긴축에 대한 시그널이 연준 인사들의 어떤 발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방금 보신 대로 물가까지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좀 더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리 상단을 3.75% 이상으로 열어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내는 올해 들어서 물가 압력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러면 이제 미국이 긴축을 늦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늦추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물가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물가 당장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물가 상승의 근원으로 보는 국제 유가 가격이 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을 가져왔는데 끝부분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더 내려갈 거라는 시장의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이슈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또 어제 이 미국의 원유 재고가 발표됐는데 전월에 비해서 1,800만 배럴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통 원유 가격이 좀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거라고 봤는데 이게 지금 꺾인 겁니다. 왜 그런지를 봤더니 중국이 춘절을 앞두고 이 미국산 원유를 대거 매입하고 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평소보다 이 유통량이 물동량이 한 2배가량 늘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중국의 춘절을 맞은 어떤 원유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럴당 지금 70에서 한 80달러 정도 유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년 수준이 한 40에서 50달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쪽에서 또 유가가 오를 만한 이슈가 있다고요? 보통 우리가 러시아는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를 내다 파는 나라로 알고 있지만 이거를 가공해서 파는 석유 화학 제품도 상당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의 이 경유 중에 절반가량이 러시아산이다. 이런 집계도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유럽 국가들이 경유를 급하게 사들이면서 이 전 세계 경유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뒤집힌 게 상당히 오래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이 와중에 EU와 주요 7개국 그리고 호주 등이 이 러시아산 어떤 이 원유를 60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가격 상한 조치를 지금 발표를 했고 또 EU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15일부터 1년 동안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의 상한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조치고 국제 유가를 좀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또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통화당국으로서는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이 경유와 중유에 대해서도 지금 2월 5일부터 추가 제재에 들어간다라는
검토가 되고 있다는 설이 좀 돌면서 네. 오늘도 좀 유가가 또 올라줬는데 이 가격 상한제라는 게 아직 효과가 이제 명확하게 입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선박의 어떤 국적을 완전히 가려놓고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다가 기름을 팔고 있다 뭐 이런 설도 들리기 때문에 네. 실제 좀 시행이 되는 걸 효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재부에서 또 아주 야심찬 방안이 하나 나왔네요. 맞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을 좀 높이는 조치들을 예고를 했습니다. 가장 획기적으로 짚히는 거는 지금 오전 9시부터 3시 반까지만 열리고 있는 외환시장 개장 시간입니다. 이거를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는 이런 예고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원화 결제가 지금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다 보니 이것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조치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면 투자 등록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실정인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조치도 예고를 했고 또 우리나라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공시를 제공하겠다 이러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가겠다는 게 이번 정부 발표의 주요 골자입니다. 네, 이게 MSCI 선진국 지수 포함되기 위한 조건들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네. 좀 잘 될지 이번엔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네, 국내에선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은의 금통위에 이어서 기재부에서 1월 최근 경제 동향 발표가 있습니다. 급감 중인 수출 그리고 뭐 단기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어떤 조치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발표될 예정이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대형 투자를 밝히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상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보통주 20만 주가 추가 상장하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1년 전에 이 회사에 전환사채를 투자한 투자사들 그리고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약 한 2만 원 가격으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는데 내일이 이제 그 주식들에 대한 상장하는 날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주가가 5만 원을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세 차익이 2배가 넘는 셈입니다. 갑자기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 탓이었던 건지 지금 7%가 넘게 오늘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거든요. 내일도 아마 주가가 크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지 기자였습니다.